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얼마 전 경남도의회에서 있었던 이색적인 행사가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진행된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 이벤트 경기 때문인데요. 전 프로게이머 출신 경남도의회 속기사와 경남도의회 최연소 의원인 신상훈 의원의 대결은 승부 그 이상의 의미에 무게를 두며 새로운 지역 이슈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행사의 내용과 함께 담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팽팽한 게임 대결을 펼친 두 분 그대로 모셨습니다.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 전 프로게이머 출신 경남도의회 속기사 강기훈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도의회 내에서 이런 e스포츠 행사가 열린 건 전국 최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2일 날 진행이 됐었습니다. 11월 2일이 저희 이번 11월 정례회가 개회했던 날인데요. 네. 그날 화요일 날 경남도의 대회의실에서 그 다소 좀 딱딱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게임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게임을 한번 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는 제야의 고수로 소문이 좀 자자했던 제가 직접 출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앞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경남도의 공무원 중에 이색적인 이력을 가졌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프로게이머였던 그러니까요. 강기훈 속기사와 둘이서 한 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네. 0대 3으로 졌습니다. 아니, 전략 다 하고도 패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행사에서 대승을 거둔 경남도의회 속기사 강기훈 주무관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이번 행사 후로 정말 많은 관심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눈에 띄는 이력 때문일 텐데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게이머셨다고요? 네, 저는 공무원 되기 전 2011년, 2012년도에 SK텔레콤 T1이라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단에서 네. 프로게이머로 잠깐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약 1년 반 정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쉽게도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이후에 게임을 그만두고 2014년도쯤에 이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네. 또 지방직 공무원 시험도 동시에 합격을 하면서 이제 경상남도 의회 의사 담당관실에 발령을 받아서 네. 이제 7년째 속기사 주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게이머에서 속기사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e스포츠 행사에 동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떠셨습니까? 네, 신상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e스포츠 진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발의할 거고 또 조금은 독특한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동참해 주겠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듣고 저는 한때 잠깐이나마 e스포츠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고요. 네. 또 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독특한 좀 신선한 행사다, 유의미하다 해서 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해보면서 네. 조금은 e스포츠라는 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또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e스포츠란 이런 것이다, 이런 네.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신상훈 의원께서는 물론 이번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큰 이슈가 되면서 성적보다 더 많은 걸 좀 얻으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어떻게 좀 자평하십니까? 네, 성적은 0대 3이었지만 네. 얻은 건 3대 0 이상이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저희 둘이서 게임만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어진 행사들의 내용 때문이었을 텐데요. 처음으로 경상남 도지사배 도내에 있는 캠퍼스들을 모아서 캠퍼스 대항전이 열렸습니다. 네. 그 출정식을 저희 사전 이벤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했고요. 그 출정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대표 발의했던 e스포츠 진흥 조례 토론회까지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경남도의회가 e스포츠와 관련된 네. 행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야말로 11월 2일은 경남도의 e스포츠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이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앞으로 e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시선이나 방금 우리 강기훈 주무관께서 말해준 그런 시야를 한번 넓히는 장이 되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32살이지만 의회 처음 들어갈 때
29살이었거든요. 유일한 20대 의원이었습니다. 의회가 이만큼 젊어졌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도 보여주고 싶었던 행사였기 때문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통의 의회 행사보다 우리 무엇보다 청년층에게 정말 와닿는 행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강기훈 주무관께서는 사실 e스포츠 관련 조례가 발의되는 걸 누구보다 먼저 접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의사 담당관실로 가장 먼저 접수가 되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조례 내용을 쭉 봤을 때 e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대회 유치나 아니면 홍보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놓은 것을 보면서 네.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활동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e스포츠랑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뭐 조례나 그런 제도적 체계가 전혀 없다시피 하던 실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도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 19년도부터는 이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뭐 경기,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에서 이제 앞다퉈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부분들 네. 드디어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조례가 발의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정치나 행정에서 좀 많이 소외받던 영역인 e스포츠라는 게 이제 그만큼 제도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공론화가 될 만큼 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당시에 제도나 법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함 혹시 느끼신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뭐 제도적인 체계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게 이제 지원을 받아서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네. 많이 안타까웠던 적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선수 보호 측면도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불편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봉도 최저시급. 아, 최저시급도 못 받았죠. 그런 보장들이 전혀 없었던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e스포츠에 대한 인식 역시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인 건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네. 텐데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게임 방송국이 생겼고 네. 그로 인해서 프로게이머라는 이름도 처음 사용했고 프로게임단도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 대자본을 가진 나라들이 e스포츠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네. 우리나라 정부나 행정에서는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자꾸 나쁜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PC방을 마치 뭔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공간처럼 막 만들었어요. 언론도 거기에 한몫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나쁜 문화로 만들고 PC방을 좋지 않은 공간으로 만드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e스포츠 시장 산업이 막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종주국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뭐 사업이 많이 진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e스포츠 상사 경기장 이런 게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요. 행정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의회에 계신 분들이 50대 이상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분들의 시선, 생각부터 한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전 세대 인식이 좀 e스포츠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e스포츠 시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 e스포츠 시장 규모가 15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K-팝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근데 K-팝하고 e스포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엄청난 차이가 차이가 나죠.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대통령 훈장을 받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페이커 같은 선수들은 훈장을 아직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을 한번 좀 바꿔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자본을 가진 나라가 유명한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 가고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축구 클럽 산하에 프로게임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종주국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그 나라들보다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대자본을 투입해달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 나라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진국들도 절대 게임을 장려하지 않아요. 너네 게임에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게임을 마치 마약과 같은 네. 사회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스포츠 종주국이고 지금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을 나쁜 것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만 바꿔준다면 다시 한번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BTS와 비교를 해주시니까 분명히 우리 e스포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경남도에서 e스포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먼저 갖춰야 될 텐데 네. 현재 환경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꽤 제가 보기에는 잠재력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15조 정도 e스포츠 시장 산업이 우리나라에 2019년 기준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경남이 딱 3% 가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수치상으로 보면 많이 경남이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잠재력은 네. 창원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네. 3대 프로 스포츠 구단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네. 농구, 야구, 축구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초단체거든요. 특히 프로 야구단은 게임을 만드는 NC 다이노스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용고지를 둔 프로 게임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지사나 창원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게임을 즐기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프로게임단을 경남이 유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STX가 우리 경남도의 경제를 좀 이끌어갈 때는 실제로 STX가 프로게임단을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남도가 다시 한번 경제 부흥을 일으킨다면 많은 후원사들이 붙어서 프로게임단을 제대로 만들 수도 있죠. 네,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NC 다이노스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데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지능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요. 임기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유의미한 제안을 한번 해볼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의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네. 그때는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 프로게이머 시선으로 보시기에 e스포츠 도시 경남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만 하더라도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라는 게 유일하게 서울에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대회를 해야 될 때는 이제 PC방을 대여해서 이제 좀 열악한 환경에서 대회를 치러야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좀 우스갯소리로 PC방 리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상설 경기장이 있다면 이제 e스포츠가 좀 더 스포츠다운 면모를 갖추고 또 그러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런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서 좀 지역 단위에서 아마추어 대회가 많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또 현재 진주에서 그래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경남이 e스포츠 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시설이 좀 많이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e스포츠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좀 삭감이 됐다는 건데 조례와 함께 증액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증액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경남도 재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겹쳐오면서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네. 경남이. 근데 코로나19까지 덮쳐오면서 다수 이제 뭐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복지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요. 내년도에 경남도의 거의 대부분 예산이 30% 이상 삭감이 돼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e스포츠 사업비가 삭감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가 진행이 돼야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 달이 지나서
새로운 도지사가 뽑히고 난 다음에 이 도지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경기 회복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e스포츠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올해 예스컵이라고 해서 캠퍼스 대항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좀 활동과 많은 행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e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상설 경기장까지 구축이 되면 청년 유입에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할 때 네. 이제 팀이라던가 경기장 같은 게 전부 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어야 됐던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지역 단위에서 이런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구단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유치가 된다고 하면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선수라든지 연습생 그리고 구단 관계자분들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e스포츠에 종사하고 있는 각종 전문 인력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청년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청년분들이 경남으로 유입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대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또 타 지역에서 그 대회를 네. 관람하고 또 참여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e스포츠 조례를 계기로 다져진 이 인프라, 청년층을 유입하고 또 머무르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리라 보십니까? 강기훈 속기사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1년 일하면서 서울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처음으로 게임 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제가 김해에 있을 때는 게임은 진짜 말 그대로 취미 생활에 불과했는데 네. 거기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거기서부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전 이벤트 경기할 때도 해설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강기훈 선수 너무 잘하는데 네. 이렇게 잘했으면 용산에 있으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는 게임을 잘하면 서울, 용산에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경남에 있어도 e스포츠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청년들이 무조건 머무르겠죠. 청년을 머무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면 네. 그 두 번째는 주거하고 문화생활입니다. e스포츠 산업이 문화생활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역할을 할 테니까요. 청년들 머무르는 데는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 기사님, 전 프로게이머셨던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남의 e스포츠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미 예전부터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문화였던 이 게임. 이 게임이 이제 하나의 놀이 문화를 넘어서 e스포츠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스포츠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e스포츠가 우리 경남에서 자리 잡고 또 우리 경남에서 발전을 해서 좀 많은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경남의 e스포츠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이제 게임이 더 이상 음지에서 즐기는 이제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좀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도의회가 젊어진 게 와닿는다. 문턱이 네. 좀 낮아진 것 같다. 이런 말씀 네. 많이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e스포츠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의원들에게 e스포츠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젊고 참신한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제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다른 의원들이 의회를 들어오게 됐을 때 젊은 의원들이 네. 이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행사들을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또 행사 열리면 꼭 3대 3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3대 3으로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남도의회 강기훈 주무관 또 신상훈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회 본회의장과 e스포츠 게임장, 교차점이 없을 것만 같던 두 장소가 경남의 e스포츠 발전이란 목적으로 도민에게 선보였습니다. 게임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명실상부 스포츠로 인정받아 경남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